미국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에 좀 운명이 달렸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 금요일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2기 취임이 증시의 안정망 역할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과도한 종목 편중이라든지 그리고 높아진 밸류에이션 또 이미 높은 주식시장 익스포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미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들면서 업사이드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BOA에서는 랠리 지속이 중소형주가 지난 2021년 전고점,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소형주가 참고적으로 트럼프 당선 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정도에 잠시 이제 저항선을 돌파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좀 엄습을 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시장 전체에도 좋겠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40% 정도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내용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규제 완화와 고금리 지속, 결국 중소형주의 향방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1기 때 증시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1년 정도라고 이제 편의상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S&P 500 지수의 연율 수익률이 14.1%로 나타나면서 물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낮았지만은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정부 대비해서 증시의 성적표가 더욱더 좋았고, 그리고 역대로 보더라도 트럼프의 증시에 대한 호재 영향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친 것,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럴만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BOA의 말대로 중소형주가 앞으로의 랠리 지속 여부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취임의 중소형주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음영으로 돼 있는 트럼프 1기 때의 나스닥 QQQ 대비해서 IWM,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중소형주 ETF의 성적표를 좀 보면요, 계속해서 좀 언더퍼폼을 해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이 마지막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 아니면 기술주 성장주를 아웃퍼폼했던 해라고 저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관건은 금리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시중금리가 떨어져야지 중소형주에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국채금리의 10년물 5%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작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IWM, 중소형주 ETF에 크게 베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고금리 우려가 엄습하자 한 분기 만에 많은 비중을 떨어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중소형주가 싸긴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후행 PE 기준으로 했을 때 IWM이 지금 15배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고점 때는 21배를 상회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좀 낮게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성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의 편입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2024년부터 최소 2026년까지는 중소형주의 이익 성장이
우월하게 나타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트럼프의 영향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중소형주에 크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이익 성장이 만약 따라준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이고요. BOE의 분석대로라면은 그런 상황이 전체 시장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뱅크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뱅크라는 IB에서요, 반도체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 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섹터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양사 모두 AI 관련 기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고 기술력도 첨단이라 이런 요소들이 미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주가가 2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엔드마켓, PC라든지 스마트폰 등의 시장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도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제 AI 열풍과 더불어서 HBM의 생산 확대가 동사 장비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뜬금없는 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갑작스럽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뱅크도 얘기를 했듯이요. 작년 7월 달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은 대체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AI 모멘텀이 더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장비주들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반도체 섹터에서의 엇갈림을 또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요. 엔비디아처럼 아예 이제 대장주이거나 아니면은 브로드컴처럼 엔비디아와 다른 분야에서 AI 모멘텀을 받을 수 있거나 이렇듯이 좀 달라야지 생존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MD,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좀 겹치는 AI 관련주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 반도체 장비주의 부진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본다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TSMC가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매출 20%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체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이 가이던스가 연평균 15%에서 20%의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단을 더욱더 높여버린 그런 높아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AI 가속기 관련 매출 성장 전망은 40%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2024년 매출에는 미드틴스, 그러니까 10%대 중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같은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높아진 가이던스답게 올해 TSMC가 캐파 증설을 33%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산 증대가 장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로직으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램 리서치나 AMAT 외에도 KLA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이 같은 TSMC의 발표가 결정적으로 좋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장비주가 지난해 7월부터 떨어지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TSMC의 최근에 중요한 그런 발표를 보면서 뜬금없는 추천은 아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